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동구 임장 이야기를 지속해서 한번 나아가보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옥수, 금호, 행당, 뭐 거기까지 해서 응봉까지 제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제 응봉까지는 제가 못 갔고요. 이제 옥수동부터 해서 금호, 행당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제가 한번 돌았는데 성동구가 은근히 언덕이 많아서 이제 거의 등산은 한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이제 예, 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성동구 임정을 가보실 분들은 마음을 좀 세게 먹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장 시작입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제 갔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갔는데, 어제라고 하면은 영상이 업로드된 기준이 어제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주말에 가니까 제가, 5월, 며칠인가요? 5월 13일이죠? 토요일 날 갔고요. 날씨가 좋아서 이제 집에서 자전거 타고 쭉 가서, 이제 동호대교 있는 쪽에서 이제 옥수 쪽으로, 옥수역 쪽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매일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도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동호대교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옥수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옥수역에서 내리니까 구축 단지들이 하나하나씩 보이는데요. 이제 옥수 하이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언덕이 시작돼요. 이제 옥수, 금호, 신금호 이쪽은 지형 자체가 이제 구릉지로 언덕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곳이라면 언덕이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지만 옥수의 경우 성동구 쪽의 경우 한강을 접한 입지이기 때문에 이제 구릉지, 언덕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고도에서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한강에서 한강의 아래쪽, 한강 기준으로 남쪽에서 한강을 바라볼 때는 이제 북향으로 거실을 내지 않는 이상, 북한이래. 그죠. 북향으로 거실을 내지 않는 이상 대부분 뭐 뒤쪽에 있는 방, 뭐 작은 방에서 그 창으로 한강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강 위쪽, 한강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이런 지역의 경우, 뭐 성수동이 이럴 수도 있고, 뭐 용산 이런 데가 될 수가 있겠죠. 마포나 이런 곳의 경우에는 딱 남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이 제일 남향이겠죠. 남향으로 거실을 내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성수동, 뭐 성동구, 성수동, 뭐 성동구에 있는 이런 단지들은 뭐 약간은 뭐 남동향 쪽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겠지만 고층이면 아주 훌륭한 한강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단지 가서 어떤 식으로 뷰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가볼 거고요. 그래서 뭐 옥수 하이츠와 더불어서 한남 하이츠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가들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 곳으로 갔습니다. 다음 임장지인 옥수 삼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겨우겨우 이제 좀 올라가서 좀 쉬나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극동 쪽 보고 이제 리버젠이랑 파크힐스 가려면 언덕을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느꼈어요. 그래서 언덕을 넘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언덕 중간에 보니까 뭐 여기 옥정중학교인가요? 옥정중학교가 있는데 이게 내려오는 길로 경과하면 괜찮겠지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등굣길을 하면 이게 학생들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어떤 겨우겨우 올라왔고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와 보니까 이제 옥수 극동이랑 이렇게 쭉 보여요. 이렇게 첫 코스부터 이제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한 코스 등반하니까 나름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하이츠부터 해서 삼성 그리고 옥수 극동 이렇게 쭉 봤고요. 구축들. 다음에 옥수 신축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에서 조금 내려오면 되는데 이제 요새 같은 느낌은 옥수 리버젠이 모여요. 이렇게 굉장히 단지가 커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벌써 한 10년 차가 되긴 했지만 옥수에서 꾸준히 상위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옥수 파크레스랑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단지고요. 오늘 임장 오기 전에 뭐 성동구 하면 성수동, 왕십리 이쪽이 제가 먼저 생각이 났는데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2세랑 강남 3세들이 많이 살 정도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덕이라는 점과 중간중간 낙후된 곳이 있긴 하지만
입지 자체가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 압구정 이렇게 곳을 마주보고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뭔가 나 아는 지역 위주로만 봤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게 직접적으로 땅을 밟아보면서 임장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좀 넓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꾸준히 앞으로 뭐 5년, 10년 이렇게 계속 할 거니까 같이 저랑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아파트인 금호 두산 아파트까지 제가 이렇게 해서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비 사업 쪽 하면은 이제 투미 부동산 빠질 수가 없잖아요. 김재규 소장님. 제가 성수동이 아니라 그 성동구 쭉 이제 임장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 투미 부동산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투미 부동산이 성동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다양한 부동산이 있겠지만 성동구에서는 투미 부동산만큼 성동구를 잘 아는 지역은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투미에서 두산 리모델링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두산까지 이제 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신금호 쪽 단지 보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금호랑 신금호 근처에는 단지들이 또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금호역이 있죠. 금호역이랑 신금호역 사이에 이렇게 재개발 구역들이 있는데 뭐 금호 16구역부터 해서 뭐 금호 23, 금호 14-1, 금호 21구역 이렇게 쭉 있습니다. 몇몇 단지, 몇몇 구역들은 좀 막차리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금호 16구역을 보기 위해서 제가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야, 이게 또 언덕이 나옵니다. 야, 이거 진짜 여기는 언덕 제가 한 개 넘어갔는데 더 어마어마한 언덕이 또 나와서 금호 16구역은 빨리 재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투미에서 금호 16구역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매물로 나온 구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물론 현장을 가서 보셔야죠.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덕 겨우겨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뭐 단지들 본 다음에 들어갔는데 이게 언덕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수, 금호 여기는 입지 자체가 한강을 접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고도가 높으면은 이제 아무리 좀 한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강이 보입니다. 금호 16구역이 제가 언덕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덕이 높으면은 오히려 여기는 장점이 되는 거죠. 한강의 거리가 조금 금호 16구역이랑 한강 거리가 좀 돼요. 근데 지대가 워낙 높아서 한강뷰가 잘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공 후에 그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호 16구역 보고 신금호역으로 가는데 뭐 몇몇 공사 활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 넘어가니 신금호역 파크자이 이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금호 파크힐스까지 이렇게 보고 행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벽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모델링 단지 두산이랑 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고요. 그리고 이제 행당 대림이랑 행당 한진 행당역을 끼고 마주 보고 있는 단지들인데 그냥 대단지죠. 뭐 2, 3천 세대 다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투미에서 한 5년 전에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재규 소장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 5년 전 영상이다 보니까 엄청난 그 시세 상승장이 오기 전에 분위기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때 분위기랑 지금의 분위기 그리고 그때 시세랑 지금의 시세 어느 정도가 올랐는지랑 이렇게 변화하는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제가 한번 제 말로만 들었는데 이거 직접 보니까 좀 놀랐어요. 이게 2018년에는 서울에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 진짜로 보니까 행당 대림이 30평대 매가가 뭐 7억, 전세가는 한 5억 정도였었다고 해요. 그때는. 그래서 갭 2억이면 매수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사신 분이 있으면은
한창 불장이었던 시점에는 행당 대림이 거의 한 14억까지 뜬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뭐 7억 그쯤에 매수를 하셨다. 갭 끼고 갭 5억에 매가 뭐 7억이면은 뭐 갭이 전세가가 5억이죠. 한 갭이 한 2억 정도 되는 건데 2억 주고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한 2021년도 불장에 14억까지 뛴 그 시점에 매도를 했다고 치면은 이거 진짜 뭐 7억에 사서 14억에 판 건데 뭐 물론 이런 세금적인 부분은 따져봐야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조정이 되어서 현재 시세는 거의 한 10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가는 그대로 5억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갭 끼고 사신 분들은 어찌됐든 손해는 안 봤구나. 최소 몇 억은 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서울에서 갭 2억이면 살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구나라는 게 신기하고 뭐 다시는 이런 게 안 오겠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고요. 그래서 행당, 대림, 뭐 한진, 벽산 이런 데도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한번 트래킹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행장 7구역이랑 뭐 서울서 리버뷰 자이, 더샵이 있는 쪽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더샵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전거 타고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쭉 봐요. 이렇게. 네, 제가 기대하고 있는 단지랑 뭐 조감도도 굉장히 비슷하고, 만약에 정리가 됐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단지인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단지인데 여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행당 6구역이 있었던 서울숲 리버뷰 자이 이렇게 있는데 행당 6구역의 경우에는 이제 행당 7구역이랑 같이 뭐 공원 같은 것도 우리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시세 같은 경우도 행당 7구역이 바로 밑에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창 공사를 잘 하고 있는 행당 7구역 이렇게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미에서 그 행당 7구역을 굉장히 잘 정리해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당 7구역은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라체르보 푸르주 서밋 이걸로 분양을 할 예정인데 아마 올해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당 7구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성동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빠식님부터 해서 헐헐님이랑 그 김재길 소장님 투미 이쪽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메피님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제가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만나 뵙진 못했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배우면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분들의 이런 기운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